저번 주에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순히 뉴스스펜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10만 원 상당의 종합 비타민을 돈을 주고 먹을 때 그래도 왜 좋은지 확실히 알고 선택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거랑 이어서 보면 저번 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제일 좋은 선택 기준이 일단 항산화제를 왜 드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물경사의 비밀까지 해서 활성산소의 동영상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양이 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어떤지, 그래서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와 합성 비타민을 왜 드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과 항산화 실험으로 보여드렸어요. 식물 영양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오메가3의 역할과 필요성. 네, 얘가 왜 필수인지 오메가3가, 그리고 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데 안티에이징까지 되는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오메가3에 대해서 동영상을 먼저 볼게요. 네. 네, 카톡에서 뭐 재생 누르면 돼요. 포화지방이랑 불포화지방까지 얘기하면 좀 괜히 어려워지고 길어질까봐 그냥 그런 거 그냥 다 뺐어요. 그냥 불포화지방은 원래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불포화지방에 관해서 네,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게 유튜브가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소리를 풀과 동물의 지방산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약간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풀에는 오메가3, 곡물에는 오메가6가 많습니다. 지방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시모포르스 박사. 그는 지방산 균형이 잘 맞는 식사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건강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대1, 최소한 4대1의 비율은 지켜야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 서구 식단의 오메가 지방산 비율은 심각할 정도로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We went to the supermarket there in Washington DC and got 6 supermarket eggs, and we found out that they had huge amounts of omega-6 fatty acids. They had a ratio of 20 to 1. And I started to 식용유가 실제로 그래요. 시모폴스 박사는 이전 연구를 통해 자연 상태에 다르지 않은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1대1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달걀은 왜 오메가6의 비율이 이렇게 심하게 높았을까요? because animals are grain fed. So when the chickens are fed corn, they produce eggs that are very high in omega-6 fatty acids. Because corn is all omega-6. 옥수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농작물입니다. 그리고 요즘 동물들은 대체로 옥수수 사료를 먹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곡물 중에서도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옥수수의 오메가6와 3의 비율은 무려 60대 1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식단은 어떨까요? 우리는 시모포르스 박사가 했듯이 슈퍼마켓에서 중간 가격의 계란과 소고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방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식품을 모두 갈아서 그중 지방을 분리해내고 다시 그 중에서 분포와 지방산만을 추출합니다. 결과는 곧 나왔습니다. 계란 60대 1, 소고기 108대 1.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방산 균형은 어떨까요? 우리는 마른 체형부터 비만 체형인 10명의 혈액에서 지방산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체중인 5명의 평균은 50대 1, 정상 체중인 5명의 평균은 11대 1. 그중에서 자연산의 고비만인 노래가 두 사람의 수치는 125대 1과 92대 1로 매우 높았습니다. Certainly they increase the blood pressure because they constrict the blood vessels. They increase the risk of heart disease. 거의 포화지방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율이 깨져서 오메가6가 They 많아지면 increase adipose tissue and fat because they increase the number and the size of the fat cells. And lately we found out that they also increase the aging of the cell.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늘어나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유명한 심리학자 헐버트 교수는 오메가6 지방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Mostly we find omega-3s and omega-6s in cell membranes. Around every cell there is a very thin membrane. This cell membrane is made up of these fats. 오메가6와 오메가3는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른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움직임의 차이는 세포막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덕분에 호르몬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포도당과 같은 물질도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저게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임이 둔한 오메가6가 많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포막의 구성 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둔화됩니다. The omega-3 is much faster. The omega-3 moves about 네, very 여기까지 rapidly. 볼게요. If we have the membrane, one of the omega-3, it will be going around like that very.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료를 먹고 자라는 그리고 우리 식물류로 왜 카놀리아우랑 뭐 이렇게 저것저것 팔잖아요. 기름을 네. 튀길 때 원래 그런 기름은 트랜스 지방으로도 되어 있어요. 하고 암을 더 만들기도 해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이 비율을 빠르게 깨버려요. 네. 그리고 원래 달걀은 1대1이 영양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그 당시는 그랬어요. 네, 이런 것들이 빠르게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들기름이랑 참기름을 먹었는데 이게 어떤 들깨와 어떤 참깨냐에 따라서 비율이 지금 조사된 바와 다르게 또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먹거리가 근데 우리가 또 안 먹고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위해서 오메가3를 더 먹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사실 오메가3도 어떻게 보면 메가로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오메가3의 역할을 보면요. 세포막의 구성성분이요. 세포막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대사도 할 수 없고요. 안 좋은 세포가 자체 탈락하고 죽거나 없어지는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돌연변이가 돼서 암으로 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메가3는 가장 특효가 있는 게 항염작용이에요. 우리 뭐 관절염, 심지어 대장에 생긴 용종, 염증이죠. 그리고 뭐 자궁에 생긴 염증, 뭐 혈관 염증 전부 다 오메가3가 들어갔을 때 항염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왜 그거 들어있죠?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특히 아스피린이랑 같이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네, 오히려 뇌출혈이 발생할 때 피가 응고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드시지 않고 정상적으로 따로 병원약도 고지혈증약도 이런 성분인데요.
오메가3만을 자연적으로 드시면 오히려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혈액순환 자체가 혈액이 잘 가야 눈도 시신경도 건강해지거든요. 영양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오메가3에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안구 건강을 독자적으로 책임지기도 해요.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것, 혈관벽에 계속 쌓이는 것도 방지해줘요. 얘랑 다 같은 역할을 도와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대사증후군이 오메가3와 걸리는 거예요. 대사증후군. 자, 고르는 기준은 뭐 이게 인터넷 보시면 3표율이랑 이런 거 많은데 가장 잘 보는 게요. DHA랑 EPA의 합이 전체 구성 성분의 90% 이상이면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불순물이 많이 껴있다는 거거든요. 90% 이상이면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오메가를 보시면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오메가3가 그 안에서 썩지 않거든요. 그거 막아주면 좋은 비타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필수인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이거겠죠. 중금속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요걸 지키는 기업들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임상실험 결과가 거의 전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쓰죠. 오메가3가 학계에서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런 효과가 있대. 그러니까 너는 우리 제품을 먹어도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갖다 쓰는 건 있어요. 성분만 보고. 그럼 세상의 모든 홍삼은 전부 다 같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홍삼만 먹어도 전부 다 기력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그 제품이 흡수율이 어떤지 원료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유스 스펜서리도 마찬가지로 저희 오메가도 전부 다 임상 실험 결과들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믿고 먹을만한 거예요. 효과와 안정성까지 검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준으로 오메가를 먹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준으로 드시겠죠? 근데 이런 기준으로 안 드시고 나 오메가 먹고 있어. 근데 오메가가 주는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좋은 기준이 필요한 거겠죠. 자, 이제 영상을 또 하나 보실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저도 가슴 떨리게 준비한 것들이에요. 네. 아니요, 영상은 안 나와요. 네, 여기서 바로 그냥 못 갈 거예요. 인터넷이 느려서 어차피 우리 이성원 사장님께서 잘 편집해 주실 거니까요. 네, 저희 여기 잠깐 쉬고 있으면 되지. 네. DNA 스위치가 있대요. 아니면 뭐 신상적인 당뇨 같은 것들은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그 메시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쁜 걸 발현하는 건 스위치를 꺼버리고 또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그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내가 사실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네, 질병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우선 유전학이라는 학교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음식을 먹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소위 음식, 환경, 생활습관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수천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멘델의 원칙이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나타나거나 뭐 부모를 낳는다 이런 이제 유전학이 거의 되어있는데
일란성 상중의 유전자 동일한 유전자에 의해서 당뇨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50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형은 당뇨가 걸렸는데 동생은 당뇨가 걸리지 않았다는 거고 그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또 어떤 정신적인 음식의 중요 속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유전자가 발현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평생 살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네, 20세 정도까지 성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신체 모든 부위에서 기능이 감소하며 노화가 시작됩니다. 노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우리 몸의 염색체 끝에는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텔로미어란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태어날 때 만여개로 출발하는 텔로미어의 염기 가닥은 나이가 들며 점점 짧아지다 사망 전엔 5,000개까지 줄어 노화의 지표로 강조됩니다. It's a vital aging clock in our own complex body. So when telomeres get short, that predicts early disease and early mortality. 영원한 젊음. 요거 많이 보였죠? 네. 생기는 설에 네. 인간이 같은 점점 얘기예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염색체 맨 끝에 달린 아주 미세한 노화 시계를 찾아냈고 이거를 거꾸로 되돌리는 연구에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요거도 은근히 축하하는 말이죠. 늙는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노화 시계가 달라서인데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고유 정보가 담긴 세포 속 염색체, 그 끝에 달린 텔로미어라는 곳에 노화 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염색체 보호가 임무인 이 텔로미어는 새 세포를 만들 때마다 길이가 점점 짧아져 결국 다 닳게 되면 세포도 죽게 됩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은 사람 세포를 대상으로 라이프 텔로미어 세포 길이를 테크놀로지에 10%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세포 분열이 28배 왕성해졌고 세포만 봤을 땐 10년 이상 젊어진 게 네,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새로운 변형 RNA 방식을 이 써서 영상들을 암처럼 보면 무한 증식하는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만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왠지 엄청 비싼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일처럼 다가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만든 연구진이야. 이걸 그러니까 발견한 연구진이랑 이런 후성 유전학의 선두주자가 파마넥스 회사의 연구원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자료를 볼게요. 후천성 발현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 전에 유전학이 어땠냐면 너무 신기하게도요. 후성 유전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어땠냐면 유전자대로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암이었어? 그럼 너희 아버지도 암에 걸릴 거고 너는 결국 암으로 죽을 걸. 이게 유전학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아빠가 살인자면 아들도 잠재적인 살인자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완전 그냥 결종론이죠. 네, 삶을. 근데 후생유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도 이건데요. 타고난 유전자 때문에 병을 얻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이게 아니라 물려받은 체질이나 타고난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질병이 다르게 나타나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은 이름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러니까 건강관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학계에서는 20년 전만 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타고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자, 네,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게 이 과학자가 진짜 뉴스캔게 니네가 이 뉴스스팬을 개발한 연구진이 맞느냐? 네, 그것만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 기준들에 대한 증명까지 다 하고 해내는 것 같아요. 네, 에이즈라 개발 연구원 중에 한 분이신데 네, 폭스 뉴스에 나와서 노화 자체가 최초의 유전공학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스위치가 나와 있죠. 이걸 제가 일단 쭉 보여드릴게요.
세포를 이 카메라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내 스위치가 나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죠. 그래서 유전자분을 어떻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영양 관리를 따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 가장 좋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리고 관련대가 스탠퍼드, 하버드, 네, 펄듀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아까 나온 후성 기자 얘기가 뉴스로랑 이렇게 나왔을 때 뭐가 이게 실제로 이런 기술이 있어? 근데 이게 언제 상용화가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고 내 주위에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학자가 나와서 아니야, 우린 이런 걸 우리가 발견했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로.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볼게요. 자, 이게 젊은 사람의 유전자군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되게 많이 먹지 않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폭음을 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고 매일 저녁에 치킨을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유전자들이 키고 꺼지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노화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에이지락 사이언스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섭취하거나 발랐을 때 요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92%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또 기억해야 될 게 텔로미어가 점점 다르면 그건 원래 점점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유전자를 다시 복원시켜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건강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수명 자체에 대한 연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질병으로 빨리 죽을 수 있는 거를 더욱 늦춰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요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년기 때 켜져 있는 스위치랑 노년기 때 켜져 있는 스위치가 달라요. 이미 여기는 이 부분들이 미세하게 꺼져 있죠 지금. 근데 에이지락 사이언스에 있는 제품을 투여했더니 다시 이렇게 켜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되게 되냐면 네, 제임스 모레 박사 부부인데요. 이 두 분이 펄듀 대학교에도 계시고 예전에 미국 국립암센터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티녹스를 발견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떤 제품이 나오죠? 네, 티그린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분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티녹스가 뭐냐면 여기 PPT는 잘못 나왔는데 뭐냐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암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오히려 좋은 정상세포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걸 자기들끼리 방어해요. 방어막을 쳐요. 이렇게 성을 꾸리거든요. 그게 티녹스 세포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티그린은 항염을 떠나서 항염작을 떠나서 이 방어막까지 깨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자연스럽게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티그린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녹스를 발견한 거예요. 저도 아녹스가 뭔가 했어요. 공부하고 나니까 에이지 릴레이티드예요. 나이 관련 효소예요. 그래서 아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더라 해가지고 이거는 뉴스킨의 과학진과 따로 연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논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아녹스 효소가 우리 활성산소나 자외선이 요즘에는 되게 암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죠. 이것처럼 결합하게 되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더라. 노화 또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노화가 단순히 얼굴 늙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노화는 무조건 병을 수반하고 몸이 약해짐을 동반하니까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게 근본 원인이래요. 이걸 차단시키는 기술이 에이즐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논문을 쓰셨어요. 펀메드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학술 연구지가 있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PDR도 뭐 굉장히 좋아요. 의사들이 아무거나 처방전으로 약으로 쓰지는 않겠죠. 펀메드는 완전히 달라요. 연구 학술 논문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Index for Medl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들라인이면 의학계 쪽에 아예 서류가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파마렉스 관련된 이 사이트에 있는 논문은 전부 다 메들라인에 통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엄청난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 모레 제임스 모레 박사와 도로시 모레 부부죠. 이 부부가 아녹스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바이 리듀싱 아녹스 액티비티니까 이 아녹스의 활동을 감소시키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덜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뉴스킨의 에이지락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술 논문으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아무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논문을 검색하면 이 논문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먹는 그냥 영양제에 이 기술을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스펜에 에이즐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또 한 분 계시죠? 아까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또 유전에 대해서 노화 방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견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분이죠.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사장님이셨죠. 대표 연구원이셨고 이분이 이미 뭐 여기 뭐 박스 TV 우리가 뭐 쉽게 접하는 거에 MBC 뭐 L 뭐 그렇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까지 벌써 5년 전인데 거기까지 나와서 노화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다. 이미 이게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그대로 병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노화 관리만 잘하면 더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논문들을 바탕으로 된. 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원래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천연이면 더 좋은 건데 근데 이 기술 자체가 이렇게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기술 자체가 영양제, 그냥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종합 비타민을 드실 생각이라면 같은 돈이어도 혹은 좀 비싸도 여기에 쓰면 하는 거죠. 이걸 드시기가 훨씬 좋다는 거죠. 네. 이거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으면 누구는 백화점에서 뭐 제가 업체명을 이건 공개니까 뭐 할 수 없지만 되게 비싼 그래봐야 한 6, 7만 원짜리 가는 거 있어요. 벌크는 어떻든 간에 그런 걸 드시느니 저는 한 5만 원 더 내고 이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실제로 이렇게 규명된 이걸 먹는다면 그 5만 원 차이인데요. 누구는 질병에 걸려서 워킹 에이지가 줄어들어요. 아파서 일도 못하고 여러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해요. 그럼 이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영양제를 어차피 드셔야 되니까 드셔야 되는 건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도 나와서 영양제를 드시라고 해요. 영양제를 드시면 병원에 가는 환자가 줄거든요. 그래도 드셔야 되는 게 세상에 음식이 예전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가 필요하고 영양을 이제 정말로 영양제로 채울 때가 왔어요. 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훨씬 더 천연인 거고 훨씬 더 자체 항산 효과가 훨씬 커요. 네, 이런 것들 넣어주면서 오메가3도 이제 선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필수예요. 왜냐면 우리의 음식들이 오메가6 덩어리들이니까요. 네, 오히려 더 많이 드시길 제가 장려드리고 거기다가 안티에이징이 단순히 항산화가 아니라 유전학을 접목한 안티에이징 기술의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에이즈락밖에 없어요. 네, 유전학이 접목된 건강기능식품이.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진 보겠네. 그게 뉴스스펜으로 그냥 아침에 항산화제랑 종합비타민과 식물영양소 2알과 저녁에 오메가3 그러니까 그리고 오메가3 2알 그리고 똑같은 걸 저녁에만 드시고 대신에 봄포물론 따로 드셔야 돼요. 네, 칼슘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기 때문에 너무 적어요. 따로 드셔주시면 내가 요게 나온 기준대로의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요 기준에 모두 적합한 걸 다 가질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요게 네, 선택이 아니라 종합영양제도 필수지만 어차피 종합영양제라면 네, 뉴스스펜을 드셔야 되는 이유예요. 네. 아까 누가 안 드신다고 했죠? 뉴스스펜? 네. 드셔야 돼요. 네, 드셔야 되고 드시고 나서 체험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한번 네, 내가 사랑하는 분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근거와 내 체험을 바탕으로 전달하실 때 확신이 많이 바로 쓰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